어느 날 새벽 5시. 아직 어둠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여의도 KBS 본관 지하주차장. 새소리 대신 거대한 승합차의 배기음이 둔탁한 메아리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침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아침마당 제작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엘리베이터로 뛰어오르는 PD의 등 위로 후끈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이 자욱하게 내려앉았다. 평소에도 분주하기로 이름난 아침마당 스튜디오였지만 그날의 공기는 질적으로 달랐다. 단순한 생방송의 긴장감을 넘어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 중의 전설, 그 이름 석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란 거장, 서른도, 본명 이호성, 선생이 직접 생방송 출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제작진 대기실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호명 순서를 적은 큐시트는 이미 몇 번의 수정을 거쳐 너덜너덜해졌고 긴급 추가된 카메라의 동선을 표시한 배치도가 벽면을 가득 채웠다. 임시 대본 파일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V9, V10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서버에 연달아 올라왔다. PD가 허겁지겁 달려와 선생님 착장 확인. 가운만 맞춰볼게요. 라고 외치자 담당 의상팀장은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연신 옷걸이만 만지작거렸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오늘의 한마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기실 문이 터져나갈 듯 열리며 순간 모든 소음이 칼로 자른 듯 정지했다. 와인빛 카디건에 낡았지만 기품 있는 가죽 구두를 신은 서른도 선생이 성큼성큼 걸어나와 로비 중앙에 섰다.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로 쏟아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와 패널, 심지어 카메라 붐마이크 기사까지 한 명 한 명 눈에 담는 듯 천천히 둘러보더니 이내 지축을 울리는 듯한 저음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 순간 금속성 조명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현장의 모든 이들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동공이 풀린 스태프, 입을 다물지 못하는 패널들. 생방송 시작을 불과 5분 앞둔 시점. 그 짧은 정적은 마치 대한민국 전파 전체를 마비시키는 듯 했다. 이미 조명 조도는 완벽하게 맞춰졌지만 암묵적인 정지 사인의 조명 기사의 손가락은 버벅이며 다급하게 다시 다이얼을 만졌다. 고작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거대한 에너지와 분노는 스튜디오의 공기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았다. 서른도 선생은 특유의 경상도 억양을 절반쯤 섞어 트로트계에 이런 법도가 어딨노. 1년 동안 서운해서 잠이 안 오더라 아이가 라며 허허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누가 봐도 뼈가 있는 진담이 섞인 섭섭함이 서슬퍼렇게 번뜩였다. MC들은 눈빛만으로 지거 진짜 큰일 났다는 신호를 교환했고 메인 PD는 관제실을 향해 기거 편집 못한다. 그냥 가야 된다는 절박한 눈짓을 보냈다. 모든 움직임이 칼날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했다. 결국 오네요. 적색등이 켜지고 초읽기가 끝났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전 국민의 고막을 향해 서른도 선생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파를 타고 거침없이 흘러나갔다.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MC가 선생님, 혹시 용빈 씨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라며 황급히 중재를 시도했지만 서른도 선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스케줄. A급 곡을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문자 한 통 없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은 정이 있어야지. 정이. 그는 말을 마치고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머쓱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라리 울음에 가까웠다. 방청객석에서는 헉하는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온라인 라이브 채팅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선배님 곡을 씹은 건가? 김용빈 인성 논란? 설마 기획 자체가 폐기된 건가? 등 온갖 추측이 실시간 댓글의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 이대로라면 트로트계의 전무후무할 후배의 선배 무시 사건으로 번지며 김용빈의 가수 인생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광고로 넘어가는 단 30초. 작가들은 초음 속으로 손을 놀려 김용빈 측 매니저에게 전화를 돌렸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정을 수소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매니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다.
스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단어였다. 카메라가 다시 켜지고 MC가 이 소식을 귓속말로 전하자 서른도 선생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동그랗게 커졌다. 스팸이라고. 그는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수첩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꾹꾹 눌러 쓴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강폭주 88분. 스튜디오는 일순간 절대적인 고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터질 듯 터지지 않는 웃음이 용암처럼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단어만 봐도 스팸 필터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만 같은 그 압도적인 제목. 서른도 선생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내가 옛날 별명으로 그냥 보냈거든. 하필 최강폭주라서 라며 말끝을 흐리자 패널석에서는 결국 참았던 폭소가 핵폭탄처럼 터져나왔다. MC는 배를 잡고 고개를 푹 숙였고 방송국 관제실의 음향 담당은 웃음소리가 과하게 들어갈까 봐 황급히 페이더를 조정했지만 이미 스튜디오는 완벽한 부숨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방청객들은 이게 실화냐는 표정으로 손뼉을 쳤고 온라인 댓글은 스팸 때문에 1년 서운 레전드라는 글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백미는 그 다음부터였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른도 선생은 즉시 김용빈 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김용빈의 첫마디는 절규에 가까웠다. 선배님. 저 지금 생방송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진짜 메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서른도 선생은 쿡 웃으며 말했다. 그래? 스팸통에 있었단다. 나도 미안해. 제목부터 내가 잘못했지? 그날 저녁, 김용빈은 최고급 한우 도시락과 인삼차, 그리고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들고 과천에 있는 서른도 선생의 개인 작업실을 찾았다. 30년 된 진공관 앰프와 최신형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공존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삼국지라 불리는 그곳에서 문제의 곡, 별빛 나그네가 처음으로 세상에 울려 퍼졌다. 두 거장이 함께 호흡을 맞춘 별빛 나그네의 가이드 트랙은 별빛을 통째로 갈아 만든 녹즙처럼 청량하고도 깊었다. 기타 인트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김용빈의 미성이 자정의 은하수를 건너면 서른도 특유의 라이트 비브라토가 별가루처럼 내려앉는 구성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엔지니어는 이건 진짜 차트 올킬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즉흥적으로 켠 SNS 라이브에서 기타 앞부분 3마디를 짧게 공개하자 실시간 접속자가 8만을 넘겼다. 음원 발매 뒤 -14, 유통사들은 서버 증설 요청에 비명을 질렀고 TV 음악 방송 제작진은 대선배 엑스 라이징 스타의 동반 무대를 위해 편성표를 뒤엎었다. 진심을 담은 음표는 주소 한 글자가 틀어지고 황당한 제목 때문에 스팸함에 처박히더라도 결국 제 갈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증명했다. 스팸함에서 시작된 기적 별빛 나그네는 그렇게 K트로트 역사를 다시 쓴 촉매제가 되었고 사람들의 새벽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가 되었다.